조선시대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여기 부사로 부임하면 죽거든요. 진짜 죽어요. 새로 부임한 부사가 첫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소년이 나타납니다. 16, 17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에요. 골룡포를 입고 있는데 피범벅이에요. 목에 활시 자국이 선명합니다. 소년이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부사가 벌벌 떨며 깨어나면 다음날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 부사도 영월 부사가 부임하면 죽는다는 소문이 조정에 퍼졌어요. 이 소년이 누구냐고요?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입니다. 12살에 왕이 되었다가 17에 죽임을 당한 비운의 소년왕.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문종은 몸이 약했어요. 등에 종기가 심하게 나서 고생하다가 왕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죽습니다. 왕세자 이홍이, 나이 12살. 이 아이가 왕이 됩니다. 단종이에요. 12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문종이 죽기 전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 황보인, 김종서 같은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선왕의 유언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단종에게는 강력한 숙부가 있었거든요.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에요. 무예에 능하고 야심이 컸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세종의 뒤를 잇지 못한 게 한이었어요. 형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조카가 왕이 되자 수양대군의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이날 밤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칼을 찬 무사들을 이끌고 영의정 김종서의 집에 찾아가요. 어르신, 한 가지 알올 일이 있습니다. 김종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수양대군의 부하가 철퇴를 내리칩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80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북방 여진족을 물리쳤던 조선 최고의 장군이 자기 집 눈앞에서 암살당한 거예요. 그 밤 황보인을 비롯한 단종 측근 대신들이 줄줄이 잡혀서 죽습니다. 궁궐에 갇힌 14살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숙부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와서 말합니다. 역적을 처단했습니다. 이게 계유정난이에요.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이 되고 모든 권력을 잡습니다. 단종은 허수아비가 됐어요. 이름만 왕이지 숙부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수양대군은 조카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압박합니다. 단종은 눈물을 흘리면서 선의교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15살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됩니다. 세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6명의 신하가 비밀리에 모의합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겠다고. 계획은 이랬어요.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를 벌일 때 벼룬검이라는 호위무사가 칼을 뽑아 세조를 치는 겁니다. 성삼문이 운검자리를 맡기로 했어요. 그런데 연회 당일 세조가 갑자기 말합니다. 오늘은 운검을 세우지 말라. 누군가 밀고 한 거예요. 김질이라는 자가 장인인 정창손에게 털어놓았고 정창손이 세조에게 고별한 겁니다. 6명이 모두 잡혔습니다. 세조가 직접 신문했어요. 성삼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 나를 죽이려 했느냐? 성산문이 답합니다. 나으리가 어찌 왕이 되셨습니까? 나는 상왕전하의 신하이지 나으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세조가 나으리라는 말에 격분했어요. 왕에게 나으리라니. 성산문의 팔다리 관절에 쇠꼬챙이를 박는 형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성산문은 굴하지 않았어요. 사지가 찢어지면서도 죽어서도 단종의 신하라고 외쳤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시를 읊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너시라도 있고 없고 인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6명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사육신이에요. 이분들의 가족도 연좌되어 노비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을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상왕이라는 칭호마저 빼앗고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17살 소년이 홀로 영월 청령포에 갇혔어요. 삼면이 강이고 한면은 절벽인 곳이에요.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서 지은 시가 있어요. 자규야 울지 마라. 내 울음에 내 창자가 끊어진다. 자규는 소쩍새예요. 밤마다 소쩍새가 울었고 단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풍원이라는 작은 관하로 옮겨진 뒤에는 매일 뒷산 노루목이라는 곳에 올라가 한양 방향을 바라보며 울었다고 해요. 1457년 조정에서 사약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록마다 달라요. 사약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고 활시위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17살 소년이 그날 죽었다는 겁니다. 시신은 영월동강에 버려졌어요. 왕명이었거든요.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아무도 시신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데 누가 감히. 단종의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걸 사람들이 눈만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섭니다. 어문도. 영월의 호장이었어요. 어문도는 밤에 몰래 시신을 거두어 등에 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에 묻어야 하나 망설이는데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서 한 곳에 엎드렸다가 사라져요. 그 자리를 파서 단종을 묻었습니다. 묻고 나서 어문도는 가족을 데리고 영월을 떠났어요.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은 물론 가족 전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이 무덤이 200년 넘게 비밀로 남아있다가 숙종 때 가서야 발견돼서 정식 왕릉이 됩니다. 장릉이에요. 어문도는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았고요. 여기서부터가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단종이 죽은 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먼저 세조 이야기.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에 행차했을 때입니다. 소나무가 가지를 들어올려 세조의 가마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줬어요. 세조가 기뻐서 이 소나무에 정이 품벼슬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정이품송이라고 불리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날 밤 세조가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손이 나와 세조의 등을 밀었습니다. 세조가 놀라서 누구냐 하고 소리치자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 피부를 돌려다오. 이 뒤로 세조는 피부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온몸에 종기와 부스럼이 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영월에서는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단종이 죽은 뒤 영월 부사로 부임하는 관리들이 줄줄이 죽거나 미쳤습니다. 부임 첫날 밤 피투성이 소년의 꿈을 꾸고 시름시름 앓다 죽은 부사가 여럿이에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단종을 사사하라는 명령을 전한 금부도사가 영월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폭풍이 불었답니다. 번개가 치는데 번개불 속에 소년의 얼굴이 보였대요.
사약을 갖고 간 의금부 관리들 중에서도 몇 명이 돌아오자마자 병들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200년이 넘은 1698년, 숙종이 드디어 단종을 복위시킵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다시 단종이라는 묘호를 올렸어요. 왕릉도 정식으로 조성됐습니다. 사육신에게도 관작이 복구되고 충신으로 추앙됐어요. 어몽도의 후손도 찾아내서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단종이 복위된 이후로 영월부사의 의문사가 멈췄다고 합니다. 원혼이 풀린 거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닙니다. 권력이에요. 친숙부가 12살 조카를 몰아내고 17에 죽여버렸잖아요. 세종대왕의 손자를 세종대왕의 아들이 죽인 겁니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삼족을 멸한다는 협박에도 시신을 거둔 어몽도, 사지가 찢어지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은 사육신.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단종은 200년이 걸렸지만 결국 복권됐어요. 어몽도는 400년이 지나서야 충신으로 인정받았고요. 정의는 때로 아주 느리지만 결국 돌아옵니다. 지금도 영월장릉에 가면 소쩍새가 울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단종의 넛이 아직 거기 있다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동양의 신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